1.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옛날 어느 왕국에 한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샨타였습니다. 다샨타는 어릴 적부터 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논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이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말의 힘은 검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나라에서 한 스님이 방문했습니다. 그 스님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이 환영 연회를 열었을 때도 스님은 고개만 숙여 인사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샨타 왕자는 이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그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오늘 연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우리 왕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겁니까? 스님은 잠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자님,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이 전해집니까? 그렇다면 왕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연회에서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왕자님은 제가 무례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왕자님은 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감정과 생각은 전해집니다.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는 스님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로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자님,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두 사람은 왕궁 정원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한참을 걷던 스님이 멈춰 섰습니다. 왕자님, 이 정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정원이 왕자님에게 나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자님은 이 정원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달빛의 고요함, 연꽃의 향기, 바람의 속삭임. 이 모든 것이 말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합니다. 그날 밤 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던가, 그리고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심이었던가.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 뒤에 있는 진심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2. 침묵 명상의 힘. 왕자는 스님께 부탁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침묵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단, 그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왕자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다니, 그것은 그에게 매우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그날부터 왕자의 침묵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왕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산책할 때,
저녁 명상 시간에도 그는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과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정원을 돌보고 다시 명상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왕자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그는 주변의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소리,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넷째 날 왕자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왕자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했습니다. 여섯째 날 왕자는 명상 중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주와 하나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침묵 수련이 끝났습니다. 스님이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왕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말보다 깊고 생각보다 넓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 명상의 힘입니다. 말을 멈추면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듣게 됩니다. 생각을 멈추면 우리는 존재 자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침묵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침묵은 말의 어머니입니다. 깊은 침묵에서 나온 말은 힘이 있습니다. 3.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지혜.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왕자님, 오늘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한 대신이 물었습니다. 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급한 말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하들은 왕자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 그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고 모든 말이 본질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웃나라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신하들은 각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니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샨타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웃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들의 진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전쟁의 위기도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의 말은 간결했지만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신이 이웃나라로 떠났고 며칠 후 돌아왔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사실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경 분쟁에 대한 오해 때문에 화가 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변했구나. 예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아버지, 저는 침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소음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말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로구나. 4. 고요 속에서 듣는 내면의 소리. 세월이 흘러 다샨타 왕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왕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토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신하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어떻게 하면 폐하처럼 현명해질 수 있습니까? 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는 자네 내면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면의 소리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지혜의 목소리가 있다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지.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우리의 생각도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고요 속에서만 들을 수 있다네. 자네도 한번 시도해 보겠는가? 젊은 신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그를 왕궁 뒤편의 작은 정자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게.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게. 신하는 눈을 감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많은 것이 들렸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왕은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외부의 소리일 뿐이네. 더 깊이 들어가 보게. 자네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게. 신하는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지혜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찾는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신하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폐하,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내면의 소리일세. 우리는 모두 그 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 하지만 자라면서 세상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말지. 고요 속에서만 우리는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네. 신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어떻게 하면 항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매일 고요의 시간을 가지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그것이 바로 명상이네. 명상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주지. 그날 이후 젊은 신하는 매일 명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는 잠시 침묵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면 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후 그 신하도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6. 침묵이 가져온 변화.
다샨타 왕은 침묵의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날마다 그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왕이 말을 적게 할수록 그의 결정은 더욱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침묵할 때 사람들은 더욱 주의 깊게 그를 대했습니다. 다샨타 왕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독특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나와 함께 있어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말을 배우러 왔는데 말을 하지 말라니요? 그렇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침묵을 배워야 하느니라.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왕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침묵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그는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몸짓, 눈빛. 말없이도 전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청년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침묵의 첫 번째 가르침을 깨달았구나. 이제 진정으로 말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느니라. 8. 침묵의 공동체. 다샨타 왕은 궁전 근처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정원이라 불렸습니다. 이 정원에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면 침묵해야 했습니다. 말이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말도 못하는 정원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이 정원의 가치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학자들은 깊은 사색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부부들은 다툼 후에 이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침묵의 정원은 도시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정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활발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침묵할 수 있을까요? 왕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침묵을 더 잘 이해하지요. 시도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아이는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나비를 따라가고 꽃을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시간 후 정원을 나선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원에서는 말을 안 해도 행복했어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9. 침묵이 준 마지막 선물. 다샨타 왕은 늙어갔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왕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신하들과 가족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왕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샨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모두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축복.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침묵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가장 깊은 것들은 침묵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다샨타 왕은 그렇게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삶의 균형을 맞추는 중도의 길. 삶은 균형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지고 너무 다른 쪽으로 치우치면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건강도 가족도 행복도 희생하면서 성공만을 쫓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너무 편안함만 추구합니다. 도전도 성장도 없이 그저 안락함 속에 머무릅니다. 2500년 전 붓다는 중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가라고. 이것은 타협이나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의 길을 의미합니다. 한 악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현을 너무 세게 조였습니다. 이렇게 팽팽해야 최고의 소리가 날 거야. 하지만 연주하는 순간 현이 끊어졌습니다. 다음에는 현을 너무 느슨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현은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안 됩니다. 딱 적절한 긴장 상태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극단을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많이 벌어라, 더 빨리 성공해라. 또는 반대로 일은 적당히 하고 즐겨라, YOLO, 오늘만 살자.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중도를 걷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휴식도 취합니다. 야망이 있지만 현재에도 감사합니다. 성장을 추구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내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주말도 없이.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0세에 이미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망가졌고 친구는 떠났으며 연인과도 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그는 심각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계속 살면 50세까지 못 살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건강을 잃고 사랑을 잃고 인생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균형을 찾았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운동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를 즐겼습니다. 놀랍게도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너무 천천히 가는 사람은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승자는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중도는 또한 감정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너무 흥분하지도 너무 낙담하지도 않는 것.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패배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 한 노련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 뭘까?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명예요, 사랑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면 불행해진다. 하지만 그것들을 완전히 포기해도 불행해진다. 그럼 대체 뭡니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균형이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강박하지 않으며 성취하되 자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생산적이고 더 창의적이며 더 행복하다고. 하지만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회가, 미디어가,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극단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관찰하세요. 당신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너무 열심히만 하고 쉬지 못합니까? 아니면 너무 편안함만 추구합니까? 자기 인식이 균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워커홀릭이라면 매일 30분씩 취미 시간을 가지세요. 반대로 너무 나태하다면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세요. 셋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일과 삶, 주는 것과 받는 것,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균형이 가능합니다. 넷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균형이 깨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균형은 완벽한 50대 50이 아닙니다. 때로는 60대 40일 수도 70대 30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균형을 잃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깨달았다면 다시 중심을 찾으면 됩니다. 중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한 현명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멈추면 넘어진다. 중도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균형입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때로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중심을 유지하는 것.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꿈도 시간도 정체성도 포기했습니다. 10년 후 아이들이 자라 독립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엄마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균형이 필요했어.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했어. 둘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나는 한쪽만 선택했어. 중도는 당신을 보호합니다. 번아웃으로부터, 후회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열심히 살되 자신을 잃지 않고 성취하되 과정도 즐기며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도 사는 것. 오늘부터 중도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극단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중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균형 잡힌 삶, 중도의 길.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찾고 중도의 길 위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